안녕하세요, 디키잉크입니다. 오늘은 N분만에 알아보는 모든 것 시리즈의 6번째 편으로 마피아 타투에 대해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눈물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마피아 타투입니다. 타투를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각 타투가 가진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예뻐 보인다고 그냥 받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꼭 의미를 확인하시고 제발 신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마피아 타투를 그리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혹은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타투들인데요. 마피아 타투는 따로 장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리미널이라고 불리우는 타투입니다. 러시아 마피아들이나 범죄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감옥에 다녀올 때마다 그에 맞는 의미의 타투를 새겨 넣은 것이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장르의 타투들이 제각기의 의미를 품고 있듯이 이 크리미널 타투의 소재들 역시 다른 의미들을 품고 있는데요. 보통의 타투 같은 경우에 재물을 가져다 준다거나 악운을 막아준다는 뜻으로 부적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마피아 타투는 자신의 악행의 성적표와도 같은 성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깨에 새기는 별 같은 경우엔 내가 조직에 속해 있다, 나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장미의 경우 미성년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을 때 감옥 안에서 성년을 맞이했다, 감옥 안에서 성인이 되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피아 타투라고 불리는 크리미널 타투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에서 큰 유행 아닌 유행을 했던 타투들입니다. 마피아나 범죄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새겼던 타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타투들은 새기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으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피아 타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마피아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에서 시작된 범죄 조직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엔 정부가 시칠리아 지역의 복지나 관리를 소홀히 하자 지역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 시칠리아 일대를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점차 그 단위가 커지면서 정부와도 맞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자신들의 힘이 커지자 이들은 범죄자들 간의 분쟁 중재나 마약 밀거래, 금융권의 뒷돈 조작 등등 큰 돈을 만지는 암흑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마피아들은 미국, 러시아 등등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마피아라는 명칭은 1875년부터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마피아들이 주로 새겼던 타투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켄크로이츠. 하켄크로이츠는 히틀러의 전범기입니다. 악의 근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마피아들은 국가 공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법에 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다소 반항스러운 의미를 갖고 이 하켄크로이츠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견장입니다. 견장은 보통 군대나 정부, 경호와 같은 근엄한 단체에서 지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소재이지만, 이 마피아 세계에서도 견장을 타투로 새긴다고 하는데요.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상위 권력자들이 주로 새긴다고 하고, 특별한 경우로 다른 조직의 상위 권력자를 살해한다던가 다른 조직의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도 훈장처럼 이 견장 타투를 새길 수 있게 해주었다 합니다. 거미. 거미는 마약을 생산하는, 또 마약을 운반하고 맡고 있는 조직원들이 새기는 타투였다고 합니다. 조직에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거미를 새기고 있는 조직원은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다른 조직에선 상대 조직의 마약 생산자들을 발견하게 되면 수입을 끊어놓기 위해 죽이려 들었다고 합니다. 거미는 아니지만 거미줄 타투는 흔하게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거미줄 타투는 마약 중독자를 뜻하는 타투입니다. 꼭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거미줄 타투를 새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드스쿨 타투를 할 때 거미줄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드스쿨 내에서 거미줄이 나타내는 것은 마약 중독자가 아니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새기는 부위마다 갖고 있는 뜻이 달라지는데요. 명치에 새기는 십자가의 경우 조직을 뛰어넘어서 마피아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하고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막강하고 악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새겼다고 하고, 가슴에 새기는 십자가는 조직의 보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새기는 십자가의 경우엔 발로 뛰어야 하는 조직의 말단이나 어린 조직원들이 새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타투인데요. 고양이는 루팡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도둑들이 새기는 타투인데요. 고양이 한 마리당 사람 머릿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마리만 새긴 도둑은 단독범, 4마리를 새긴 도둑은 4인 체제로 운영되는 집단범이라고 합니다. 도둑을 의미하는 것은 고양이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박쥐입니다. 고양이나 박쥐 둘 다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주로 밤에 약탈을 하는 도둑임을 나타내기 위해 새겼다고 합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교도관이나 경찰, 진압부대원 등등 국가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였을 때 새긴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호랑이가 갖고 있는 의미와는 딴판이라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갑입니다. 수갑은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수갑을 차고 징역을 갔다 왔을 경우에 이 수갑 타투를 새긴다고 하는데요. 수갑 한 개당 징역생활 5년을 뜻하고, 예를 들어 20년의 수감을 했을 경우 팔찌처럼 수갑 4개를 새긴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타투는 종입니다. 종 타투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새겼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미와 종을 함께 새긴 범죄자의 경우 감옥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데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감옥 안에서 성인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골. 해골은 살인자를 뜻하기 위한 타투입니다. 한 사람을 살해해 이 사람의 육체가 곧 썩어 유골만 남는다는 뜻을 담고, 내가 사람을 해골만 남긴 상태로 만들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새겼다고 합니다. 다음 타투는 나비입니다. 나비 타투는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던 이력이 있을 때 새긴다고 하는데요. 탈옥을 시도만 했을 때에는 새기지 않고 다시 잡혀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탈옥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에 그 횟수당 나비 한 마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눈물. 눈물 타투는 마피아 타투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인데요. 지금 저도 그려놨죠? 살인을 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복수하기 위해 복수를 준비 중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새겼다고 합니다. 지금 총 15개의 마피아 타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마피아 타투들은 다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나의 이력을 보여주기 위해 새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 이력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새겼던 이유는 1920년대부터 황금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일어나다 보니 자존감 하락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커져 좋은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더더욱 범죄 이력을 새겨 넣은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 시절 사람이었다면 과연 저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부로 새겼다간 인생 망칠 수도 있는 타투인 마피아 타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장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만들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